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안녕하십니까. 화수강좌 강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화수강좌 강연을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발표 특강 6번째 시간이죠. 드디어 이제 발표 시작하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발표 시작이 발표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발표의 시작이 언제부터가 시작이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발표장에 들어가서 입을 떼는 순간? 아니죠. 발표의 시작은 입장하기 전부터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가요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이제 나는 가수다 이런 걸 보면 저 밖에서 가수가 걸어 나와서 정적이 흐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노래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가수의 제스처, 긴장한 모습, 관객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런 것들이 실은 관객들에게 혹은 청중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입장 전부터 발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입장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발표 중에 기침이 안 나오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기침이 많이 나오면 이게 습관성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나오도록, 리허설 때 안 나오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게 우선이고, 본인이 평소에 기침을 안 하는데 이제 긴장해서, 그러면 약간 따뜻한 물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본인이 스스로에게 암시를 준다거나 따뜻한 물을 마신다는 거,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커피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본인이 발표할 때 기침이 나온다거나 목소리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커피는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저는 발표가 아니라 지금 새벽에 졸음을 쫓으면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정신이 맑다면 굳이 커피를 마셔서 제 성대에 무리를 준 상태에서 말을 하지 않겠죠. 커피, 초콜릿 이런 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입이 마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시지 마시고, 그리고 얼굴 근육 풀어주셔야 돼요. 아에 이오우, 아에 이오우, 에 발음할 때 양쪽 입술 끝으로 당기는 거. 그리고 미소, 억지로라도 얼굴을 자꾸 입꼬리 올리고 눈웃음 하면서 미소 짓는 표정 계속 지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입장 전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드러내기 전에. 그래서 입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장할 때는 방금 아이오 후에 미소 지었잖아요. 그 미소, 과장된 미소를 거울 보면서 지었으면 여기서는 이제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데, PT는 입장하고 도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가수가 걸어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입장을 너무 빨리 막 뛰듯이 올 필요도 없고 천천히 거만하게 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슬로우 모션으로 혼자 자동 슬로우 모션 하듯이, 그거는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울 뿐이에요. 당당하게 당당한 걸음걸이로 가면 돼요. 만약 본인이 앞에 앉아 있었다면 걸을 정도 거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럴 땐 약간 천천히 이제 단상에 올라서면 되겠죠. 딱 올라선 순간 사람들이 딱 집중을 했을 때 올라서자마자 말하지 말고 올라서고 잠깐 정적, 사람들이 날 쳐다본다, 그 다음에 입을 여는 겁니다. 이 도입할 때 입장도 중요하고 도입도 중요한데, 그럼 말에 도입할 때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신감 없는 말들. 제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좀 감기 기운이 있는 바람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해야 돼요. 제가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준비했던 분야랑은 좀, 제가 그동안 전공으로 공부했던 분야랑은 좀 달라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성 떨어지면 전문성 있는 사람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전문성 없으면 너는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감 부족한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반전 효과를 누린다. 그거는 돈을 주고 보는 영화에서나 그렇죠. 돈을 주고 영화를 봤으면 보상 심리 때문에 끝에 이제 반전이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발표는 중간쯤에서 아니면 그 처음에서 이미 결정이 됩니다. 저 사람 말은 들어볼 것도 없겠구만. 약한 소리 하는 저런 모습은 들어볼 것도 없겠구만. 똑같이 약한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 내용으로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 아니면 뭐 오늘 발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들로 시작하는 사람이랑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아니면 발표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런 말로 시작하는 사람이랑은 당연히 비교도 안 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신감이 부족한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을,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방송을 만들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항상 모든 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사에 다 지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시청자들, 청중은 아니 그러면 네가 컨디션을 잘 만들어서 해야지, 아니 그렇게 할 말이 없으면 방송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청중 입장에서 말을 해야지 발표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발표자 입장에서 말을 할 거면 굳이 청중들 앞에다 앉혀놓고 왜 합니까? 본인한테나 발표할 때가 1시간이지 청중이 100명이면 남의 100시간을 깎아먹는 거고, 청중이 10,000명이면 남의 10,000시간을 깎아먹는 건데, 그 10,000시간을 굳이 그 자기 앓는 얘기 들으려고 그 10,000시간을 발표한다는가? 10,000명까지 모이긴 힘들겠군요. 뭐 100명 정도로 칩시다. 100명, 남의 100시간을 자기 앓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오게 했다? 그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간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으면 최소한 그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를 보여줘야겠죠. 무언가를 들려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감이 없고 할 말이 없고 해야 될 컨텐츠가 없는데 억지로 한다. 그럴 것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 안 하는, 평가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해야 된다. 그럴 거면 최선을 다해야겠죠. 지루한 이야기, 이게 도입부에서는 지루한 얘기, 상투적인 이야기, 자기자랑 이런 것도 다 안 돼요. 도입부는 임팩트 있게, 차라리 지루한 이야기를 할 거면 이야기를 안 하고 본론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나아요. 상투적인 이야기, 뭐 유행어를 따라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자기자랑, 정말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진. 근데 그걸 자기 입으로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이력을 쭉 보여주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건 청중 입장에서 하는 자기자랑이죠. 청중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단순히 나를 어필하기 위한 자기자랑, 이건 안 되는 거죠. 자기자랑은 나를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내가 이 발표를 여러분들에게 왜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왜 내 발표를 듣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됩니다. 자기자랑은 아니어도 권위는 세워야 된다.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해라. 라고 이제 상반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뭐 이런 공연 같은 데서 상투적인 말입니다만, 동남아에서 막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누구누구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은 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뭘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은 다 그 강연자 혹은 강사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이거든요. 대학 강단에 쓰면 솔직히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교수고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입장이면 권위를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되죠. 이미 권위가 서 있으니까. 근데 권위를 세워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검증받은 발표 자료입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의 발표입니다.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준비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료, 이 발표의 권위를 처음에 한 방에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건 필요하죠. 이건 자기 자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또 그냥 시작해버리지 말고 이런 정도 권위는 딱 올려주면 좋겠죠. 근데 내용이 전문적이라면 굳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자기 자랑하지 말라 그랬다고 어필할 수 있는 건 안 하지 말라는 얘기에서. 만약 강의라면 이 초반에는 약간 주의 환기를 할 필요도 있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영화의 예를 들어서 했었죠. 혹시 뭐 이번 주에 영화 본 사람 있나요? 하면서 학생들한테 영화 이야기도 물어보고 그 주 영화 얘기도 하면서 주의 환기를 할 필요도 있겠죠. 강의일 경우에. 근데 이게 전문적인 PT나 발표 이런 자리에서 초반에 주의 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참 덥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괜찮은데 날씨 얘기로 이제 시작해서 구구절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의 상투적인 말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제 본인이 긴장돼 있다면
그런 말을 해서 스스로의 긴장을 해소하는 거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발표를 30분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목차나 이런 걸 읽고 목표를 먼저 미리 해주는 게 좋아요. 큰 그림 얘기해주는 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난 시간인가요? 구성하기 첫 시간에 말했죠. 큰 그림을 항상 먼저 말해야 돼요. 발표 자료는 추리소설이 아니니까 항상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는 생각으로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정도는 구성하기에서 이미 다 구성이 돼 있겠죠. 그러면 먼저 제목을 읽는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단에 서서 자기소개를 권위 있게 했어요. 그 정도까지 좋아요.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볼 때 생각을 해보면 안녕하십니까? 약간 농담처럼 말을 할 때도 있고 진지하게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누구누구의 부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이 자리에선 사회자 임철영입니다. 이게 딱 하고 사람들이 이제 멀뚱멀뚱 쳐다보죠. 그러면 연단 옆으로 딱 나가서 임철영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인사를 꾸벅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제서야 박수를 많이 치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저에게 주신 박수보다 더 많은 박수를 오늘 부부에게 드려라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사회 볼 때 처음 레퍼토리예요. 그 나머지는 또 그날 좀씩 다르게 구성을 하지만 항상 처음에는 사람들의 박수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청중에게 믿음을 주고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큰 소리로 알려줬고 그렇게 자신감 있고 오늘 열심히 하겠다는 신뢰를 줬고 이 사람들은 제가 부탁을 암묵적으로는 했지만 자발적으로 저에게 큰 박수를 줬습니다. 보통 사회자 소개에서 박수 안 쳐요. 탑 안 치죠. 근데 나가서 인사까지 하는데 그러면 보통 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제 첫 번째 권위를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들이 사회자에게 좀 더 집중하고 물론 신랑 신부가 가장 집중하지만 사회자의 멘트나 이런 거에 있어서 보다 더 적절로 호응해주고 이런 분들이 생기거든요. 박수도 더 많이 쳐주고 신랑 신부를 위하는 일이죠. 목적은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목을 읽어봅시다.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 중요하냐면 이게 첫인상이에요. 발표에서 첫인상은 제목을 읽는 데서 나타납니다. 제목을 뒤돌아서 연단에 서서 PT를 바라보고 제목을 읽는 거랑 자연스럽게 제목을 딱 말해주면서 오늘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발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원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표할 때 제목, 목차, 첫 번째 장표 여기까지는 실은 다 외워버려야 됩니다. 발표는 외우지 않고 내용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제목부터 목차, 첫 번째 장표까지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든 장표, 자기가 아는 내용이면 제목 정도는 술술술 나와야 돼요. 제목이 길어도 나와야 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 제목을 읽는 거.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무슨 소속 임철영입니다. 오늘은 뭐뭐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까지 술술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뭐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 대해서를 안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합니다. 사업보고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 조금 더 깔끔하죠. 근데 이 대해서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발표 같은 걸 평가를 하다 보면 대해서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처음에 준비할 때 굳이 대해서를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자기소개, 제목 읽기 여기까지는 원샷으로 그냥 쭉 외워서 가는 거예요. 목차도 외우라고 그랬어요. 목차 외우셔야 돼요. 목차 읽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목차를 외우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목차를 외웠었죠. 왜 목차를 외워서 하는 게 좋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발표에 익숙해지고 발표를 많이 하면 목차를 외울 필요 없어요. 목차표를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목차를 그냥 딱 띄워놓고 읽으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쭉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무슨 내용 있는 것까지 다 말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다 읽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목차입니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둘 다 땡이죠. 땡. 이 목차를 읽는 거에서 전문가 비전문가가 딱 드러나요. 비전문가는 방금 말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전문가는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선택을 합니다. 목차를 어느 정도 묶어요. 목차 이제 발표 시간이 짧을 때는 오늘 발표는 연구 내용이 있는 서론부터 분석 결과 그리고 결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에 굉장히 목차가 많았어요. 그래도 키워드만 딱딱딱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발표가 20분 정도, 뭐 5분에서 20분 정도다 그러면 발표가 뭐 1시간 아니면 뭐 더 긴 시간 한 학기 강의다 이런 정도라면 하나씩 짚어서 얘기해도 돼요. 1장 서론 그리고 2장에서는 이거 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도 돼요. 근데 이 목차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까지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축약해버리는 것도 안 돼요. 목차를 묶어서 이렇게 시작해서 뭐뭐까지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말할 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좋아요.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표현은 별로 좋지 않아요. 마친다, 끝낸다. 왠지 벌써부터 끝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보다는 가능하면 뭐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뭐뭐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긴 시간 일단 하나하나 짚으라고 말씀드렸고 목차를 읽을 때 목차 이상의 내용을 막 설명하고 싶거든요. 본인이 아는 게 많아. 그래서 목차 내용만 봐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막 설명을 하려 들면 내용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루해지고 목차에서부터 이미 사람들이 지쳐요. 목차의 내용을 절대 설명하러 들 필요는 없습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는 걸 자연스럽게 하려면 내가 목차를 어떻게 읽을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세팅을 해놔야 목차표를 보고 자연스럽게 마치 목차를 보면서 읽는 것 같긴 하지만 이미 나는 목차를 어떻게 읽을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읽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 첫 번째 장표도 실은 외워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 장표가 딱 뜨는 순간까지 떨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꼭 두 번째 장표부터 안 떨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장표가 넘어갈수록 그 떨림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고 키워드만 봐도 막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 장표에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머릿속이 멍해지는. 덜덜덜 떨고 제목 읽고 목차는 어떻게 목차가 있으니까 읽었는데 첫 번째 장표를 딱 띄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끔찍하죠. 심지어 내가 키워드를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여백을 많이 넣어서 텍스트도 별로 없어.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장표로 어느 정도 이해도 할 수 있고 첫 번째 장표는 외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는데요? 떨리죠. 당연히 떨립니다. 사람들이 저 발표할 때 보면 안 떤다 그래요. 근데 저 속으로 굉장히 떨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겨내고 하는 거지. 안 떨리는 사람은 아마 1%도 안 될걸요? 다 떨고 있습니다. 다 떨고 있는 걸 참고 하는 거고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거나 참고 하고 있는 거죠. 떨고 있는데 떨지 않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 몇 가지 팁을 드리면 가장 중요하고 큰 팁은 리허설입니다. 리허설을 많이 하면 덜 떨려요. 내가 이미 다 말해봤던 내용 다음에 뭐가 나올 줄도 알고 그러니까 안 떨립니다. 덜 떨리지 안 떨리지는 않아도 리허설을 충분히 하면 돼요. 그래도 떨립니다. 저는 원래 간이 작아서요. 원래란 말은 하지 마시고요. 떨릴 수 있죠. 당연히. 떨리는 건 당연해요. 누구나 떨리는데 본인만 떨리는 것처럼 원래 떨려요.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다 떨려요. 다 떨리는데 본인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남들은 떨림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래. 그런 생각 일단 하지 마요. 그런 생각은 스스로를 점점 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갈 뿐이에요. 떨릴 때 이겨내는 리허설이 아닌 다른 방법은 떨고 있다고 말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약한 모습하고는 달라요. 그래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죠. 약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떨린다는 고백이 과하면 당연히 청중들은 무시하겠죠. 이 사람을. 외면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오늘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고 이러이러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좀 떨리네요. 하지만 열심히 또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 정도로. 좀 떨리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 너무 강하게 제가 너무 떨리네요. 손도 떨리고 어떡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떨린다고 말을 하라는 거는 이제 방금 말한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살짝 고백을 하는 게 떨림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돼요. 다른 방법은 이제 질문하는 법. 어떤 주제를 갖고 왔을 때 한 사람을 이제 찝어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딱 토스하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을. 근데 이런 거는 실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 상대가 만약 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거나 이 주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건 실은 상관없어요. 모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군요. 오늘 발표 잘 들으셔야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이 반응이 안 좋았을 때 내가 그것을 다시 무마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이 들 필요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 사람을 집중해서 지명해서 질문했을 때 긴장감이 풀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많은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많은 경우가 좋은 방향으로 쓰이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굳이 준비를 잘해갔는데 한 사람을 지명해서 질문해서 그런 요소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내가 리허설을 많이 해서 떨림을 멈추고 말지 떨림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질문한다. 내가 떨림이 멈추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질문, 아까 한 사람을 지목해서 질문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자신한테 질문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제가 어젯밤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 이것을 추가했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얘기를 한번 들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문자답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의 긴장감을 좀 낮추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발표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긴장을 낮추는 방법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질문하거나 자문자답하거나 그리고 막 일상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뭐 좋게 말해서는 귀여워 보이고 나쁘게 말해서는 아마추어 같아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리허설을 하고 단정 짓고 자신감 있는 태도 그걸 보이는 게 떨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실제로 떨림이 멈추거든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고 이 질문법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한 명을 지목하는 거, 자기 자신을 지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발표자에서 청중 자신으로 집중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림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나한테 사람들이 다 집중해 있는데 그 집중이 그 사람들 자신으로 돌아간다. 아무래도 좀 중압감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법을 통해서 많이 긴장을 늦추는 것도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스피치의 시작, 발표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냥 목차 읽고 쭉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자기 자신의 상황,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할 거면 긍정적으로 포장을 해서 해야 됩니다. 떨리네요. 어제 날을 새가지고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것보다는 사람이 많군요. 정말 두근거립니다. 이게 더 나은 편이라는 거죠. 뭐 굳이 떨리는 걸 표현을 해야 된다면 사람이 많군요. 두근거리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장이 됐죠.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날을 샜다는 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거고 준비를 열심히 했다. 정말 긴 시간 열심히 준비했다 정도로 포장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가능하면 내용 본론 이전에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 안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긴 한데 해야 된다면 최근에 있었던 일 언급하는 거. 여기 오다가 봤는데요. 이 건물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건물의 1층에는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화장실이 없는 이유는 고객에게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혹시 1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테고 물론 발표 그것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이사진이랑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1층 화장실 없다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내가 방금 겪은 이야기 아니면 이 앞서 발표한 사람 분 이야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저도 그분의 이야기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바로 전에 발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야기를 화제로 언급할 수도 있겠죠. 그 중간은 가는 이런 스피치의 시작이 그냥 인사하는 거, 뭐 자기소개하는 거,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목차 그냥 읽는 거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게 리스크가 가장 적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몰입감도 높고 리스크가 없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는 단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걸 하고 만약 이제 본인이 좀 욕심을 내서 좋은 오프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의 몰입감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몰입시킬 수 있을지. 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몰입을 시킨다. 이게 목적이에요. 충격을 줘서 몰입을 시킨다. 이건 좋지만 충격을 줘서 황당하게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랑 나랑 같이 겪었을 법한 경험 아니면 뭐 비유 아니면 뭐 좀 충격적인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발표 자리에서 뭔가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런 것들로 해서 오프닝을 할 수 있는데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 그리고 뭐 목차 이렇게 읽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죠. 이처럼 발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쭉 알아봤어요. 발표를 시작하는 상황이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누구한테 발표를 하나 따라서 굉장히 다른 상황에 처할 겁니다. 내가 소개받는 자리도 있을 거고 그 바로 앞에 비슷한 내용을 발표한 사람에 이어서 발표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긴 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처음에 오프닝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 오프닝은 계산돼 있고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발표에 익숙한 사람이면 오다가 본 얘기 아니면 그런 얘기로 뭐 유머를 시도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거는 항상 양날의 검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은 양날의 검, 굉장히 위험한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 중에서도 자신적으로 날이 굉장히 큰. 금지사항으로는 변명, 부정 이런 게 있지만 유머나 아니면 좀 좋은 임팩트 있는 오프닝 이런 거는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하시면 좋은데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발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짚을게요. 제목 읽는 거, 자기소개부터 제목 읽고 그 다음에 목차 읽고 첫 번째 장 이렇게 넘어갑니다. 발표 시작이. 그 전에 약간의 여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여담을 이야기할 때는 준비된 걸로 이야기를 하세요. 가능하면. 그리고 오프닝 제목부터 자기소개 제목 그리고 목차 첫 장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발표장 가는 동안 되뇌이세요. 머릿속에 이제 발표 어느 정도 했으면 되잖아요. 이미지 메이킹이 되잖아요. 되뇌이고 장표 그 다음 장표에 뭐가 나오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장표가 외워집니다. 리허설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하루를 준비하면 50페이지가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장표를 만드는 건 더 긴 시간이 들지만 발표를 하루를 준비하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면 발표의 시작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화술강좌 발표 특강 6번째 시간 발표 시작하기에 대해서 들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발표를 진행하는 거를 아마 들려드리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 화술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임철홍 소장이었고 유튜브 혹시 유튜브로도 보고 계시면 유튜브 구독하기도 한번 눌러주시고 유튜브에 있는 다른 교육들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들에도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십시오. 한국에서 콘텐츠로 살아남기 오기를 부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혹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